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전혀 안녕치 못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호재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요.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연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시장 곳곳에 멍든 이 시퍼런 멍들이 또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코스피가 2,596선으로 2,600선 아래, 또 코스닥도 856선으로 860선을 이탈했는데 뭐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아는 악재들을 그동안 시장이 또 충분히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 또한 또 섣부른 판단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시장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반전의 계기가 포착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장에서 또 특히나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대응법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키워드를 잡아가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플라스틱, 낙폭 과대주, 반도체, 윤 정부 출범, 또 정책주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연중 저점에서 더 내려가진 않고 다시 올라와 주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득한 지수입니다. 수요일에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올 거고요. 목요일은 옵션 만길, 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테고리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일정이 새 정부의 공식 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 정책주 중에 방산도 좀 부진했고 원전주의 힘도 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새롭게 눈에 띄었던 쪽은 플라스틱 관련주였는데 이 플라스틱 관련주의 전망과 함께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쭉 올랐던 정책주들,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또 최선일지 방향성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들의 포트 속에서 든든한 힘이 되드릴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도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대응 전략도 당연히 세워드릴 거고 여러분 포트에 공략주까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종목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먼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52.28%로 안정적인 수익률 담아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42%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ISC 25% 넘보는 모습 확인되네요. 동진세미캠 21.65%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톡에서 소개해주신 단기 공략주입니다. 에코플라스틱 44% 담아내고 있고요. 휴니드 15%, 이르온이 26% 담아냈고 오늘 공략해주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어두웠던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15%라는 탄력적인 수익률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력 있고 단단한 종목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연일 정말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계속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뵙는 만큼 더 반가운데 네네. 확인하지 않을게요. 전문가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시청자분들도 아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 참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뭐 저가 매수세가 좀 올라오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떠한 섹터들이 좀 힘이 강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전술적으로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종목을 한 종목 준비했는데요. 실적과 성장률을 같이 가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든든하고 반가운 김재룡 전문가님과 또 확실한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 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후장 들어서 좀 그나마 올라와 주기는 했는데 저점 부근에서 좀 맴돌았던 지수긴 합니다. 네네. 오늘 마감 시황은 그래서 좀 대응 전략 관점에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그런 기회 구간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대응이 최선인 구간인지 네네.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홀딩이 맞습니다. 홀딩이 맞고 이미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코스피로 예를 들면 한 3,000포인트 정도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이미 종목들이 거의 한 30%에서 40%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어차피 홀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긴축 정책이 가장 크겠죠. 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 뭐 그런 우려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부분인데 저희가 1994년도 이제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역사는 어차피 반복이 되니까 94년도에도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때도 빅스텝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네. 빅스텝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을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 동안 7차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에서 6%까지 올린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빅스텝을 했을 때도 당연히 주가가 좀 밀리긴 했으나 네. 그 이후로 상승을 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랑 그때 94년도 이제 그 나스닥 차트와 지금의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면 희한할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이제 더 일어날 것이죠. 빅스텝을 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밀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국 증시도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틀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수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랬죠? 제가 2,650의 네, 맞아요. 지지층이 있고 또 하나 지지층이 있다고 했죠. 2,555포인트 지지층이 있다고 했죠. 오늘 정확히 2,555포인트에서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했는데 역시. 네. 큰 틀에서는 작은 틀에서는 그렇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보이는 2,555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지지하면서 빌드업 구간을 가지면서 상승하지 못한다면 저는 2,200포인트까지도 주가가 정말요? 내려올 수 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지지층 보이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신뢰도 있는 지지층입니다. 중간에 당연히 이런 데서 걸려주긴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다. 내려온다는 거 아닌데 그래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죠? 건가요? 여기서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2,555포인트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빌드업 구간을 해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매매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2,055포인트에서 빌드업을 할 때 그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빌드업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시드머니 그러니까 현금을 보호하고 있는 분들 한해서는 당연히
큰 수익률과 수익금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한 투자보다는 이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온 건 정리하시고요. 재무의 건전성이 좋지 않다라는 종목들은 얼른 본전에서 들어오시면 수익을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 전략으로 가셨다가 빌드업 구간, 지수상 빌드업 구간을 가졌을 때 종목들도 당연히 빌드업 구간을 가집니다.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구리가 이제 뛰기 전에 움츠렸다 뛰는 것처럼 어떠한 상승 N자나 W자형이나 신뢰도 있는 빌드업 N자를 그려준다는 거죠. 그땐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네. 이제는 상승 구간에 왔으니 종목별을 대할 때 저희가 알려드린 매수 타점에서 진입을 할 때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94년도의 흐름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지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멀리 보는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하고 여유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나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지수 관련해서 우리 시장 흐름을 한번 볼게요. 대형주가 그래도 좀 오전장에서도 버텨주려고 노력하기도 했던 것 네네. 같고 또 오후장 들어서는 그렇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어요. 웨이 메이스가 좀 들어왔죠. 네, 네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지수, 대한민국을 이끄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라고 칭하잖아요. 그런 네. 종목들이 지수를 이끄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금 외국인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좋고 삼성전자도 좋아요. 오.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포스케미칼, 저희 국내를 이끄는 대형주. 성장성하고 재무가 탄탄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SK와 삼성이 같은 반도체인데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이는 이유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 비중이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삼성전자 비중이 많으니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환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팔아치우고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뭐 포스케미칼이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간에 이 길게 중장기적 관점은 되게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현재로는 지금 차트를 보다시피 이 매수 시점은 없어요. 매수 시점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홀딩하시면 홀딩 하셔야 되는데 저는 68,000원 라인에 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가라고 하시겠죠. 아니,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는 또 얼마큼 또 빠질지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68,000원 라인에서 우리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나는 이제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신 분들은 68,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하면서 만드는 구간들이 있어요. 매수 구간들이 있어 저희가 그때 매수 진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포스케미칼이든 이 코스피 200 대형 종목들도 저희가 종목별로 신뢰도 매수 타점도 저희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그 비중도 알맞게 조절하시면 대형주로도 저희가 수익률을 크게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또 주시니까 괜히 든든한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낙폭 과대 영역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를 좀 봐야겠죠. 성장주. 지수가 빠질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성장주겠죠. 네.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게 이제 성장주에 속하겠죠. 뭐 플랫폼에서는 뭐 네이버 같은 게 포함되죠. 뭐 성장주는 아니지만 네이버는 이제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좀 볼만하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면서 가장 평가를 소외받은 게 바로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치주랑 좀 다르죠. 가치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데
지금 가치주는 이제 좀 덜 민감합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도. 하지만 성장주는 지수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플랫폼주 혹은 바이오, 지금 바이오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죠.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이런 섹터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만 또 질문을 하면 네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성장주 중에 짚어주신 게 플랫폼, 바이오, 또 반도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가장 짧은 기다림으로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섹터는 뭘까요? 이 셋 중에? 셋 중에요. 저희는 저 반도체 관련주. 이제 반도체가 원픽이다. 여기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재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긴 관점으로 잘 안 봐요. 네.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관련주를 그나마 조금 더 눈여겨 보고 있다. 아, 네. 그래서 또 오늘 공약주로 반도체 네, 맞습니다. 관련주를 네, 가져와 맞습니다. 주셨군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반도체 성장주 관련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자, 여러분 이거 세세한 종목들과 매수 전략 세워가시는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74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뜨거웠던 오늘의 정책주라고 하면 플라스틱, 네네. 이런 뭐 합성수지 관련주였는데 근데 뭐 하루 사이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 정책 모멘텀을 타고서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실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플라스틱 관련주, 바로 뭐 러시아에서 한국이 플라스틱 이 나프타라고 있죠. 네네. 나프타의 수입량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어. 이렇게 테마로 금방금방 급격하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짧게 접근하는 게 이게 좋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 짧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짧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저희가 드렸던 오늘 드렸나요? 오늘 4월 19일에 드렸군요.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오. 제가 좀 이따 에코플라스틱 한번 볼 것 같은데 네.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4월 19일 날 저희 현재 44%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가 지금 현재 위치가 좋아요. 현재 차트상 위치 좋고 해당 회사의 재무가 탄탄합니다. 재무 탄탄한 상태에서 현재 242평선을 수급으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받는다면 담아갈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자동차 내장과 외장이 플라스틱을 이제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내장재, 외장재를 만들고 플라스틱 이게 어디 쓰냐면 전기차에도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을 그냥 플라스틱만 보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가벼운 전기차는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가벼운 이제 자동차 본넷이나 이런 데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의 섹터에 연결돼 있다. 엔진은 플라스틱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지금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시간에 보니까 상승을 했더라고요. 한 7% 그럼 이따 상승하는데. 보지 말고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럴까요? 보면서 리뷰를 해볼까요?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또- 요건데요. 일단 기업을 보자고요. 우리가 기업이 현재 어떤지 보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요.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요. 현재 어떤가요? 지금 보다시피 우상향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전년 대비 17.5% 매출액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587% 증가했다는 거죠.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표를 가서 보게 돼도 뭐 이번 연도 작년에 뭐 17억 정도 마이너스지만 그 전부터 400억, 200억, 900억이나 잘 벌어들인 회사입니다.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무 일단 건전하는 거죠. 실적은 우상향, 재무 구조는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상 보게 되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가장 중요한 242평선이죠. 요 이평선이 바로 1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 이 수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을 돌파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면 되는데 내일도 아마 에코플라스틱은 갭상승으로 출발합니다. 7% 이상 갭상승으로 출발할 건데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는 접근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단기적인 혹시 라인이 있나요? 하면 저희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에코플라스틱으로 앞으로의 이 해당 회사의 성장성을 믿어라 하신 분들은 주가 내려온다면 이런 양하고 음봉이 있었던 요 자리 있잖아요. 2,800원대
2,800원대에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거기서 상승을 할 것으로 이제 보면 아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를 더 잡아드린다면 네. 주가 내려온다면 여기죠, 요 라인이죠. 오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2260원 라인 이렇게 좀 타점 간 거리, 매수 타점 간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안 내려갈 것 같아도 밀리면 금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진입하신다면 이 종목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봐도 돼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좀 뜨거웠던 플라스틱 관련주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4월 19일에 이미 또 짚어드렸었고 오늘까지 44%의 탄력 챙겨가고 있습니다. 실적 우상향 하고 있고 재무도 건전해서 내일은 또 갭상승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또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무래도 정책주가 좀 뜨거웠으니까 한번 하나 더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오늘은 방산이랑 원전 쪽이 좀 부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좀 단기적인 걸지 아니면은 추세의 전환이 되는 시점일 건지 이 부분도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전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정책줄에서 이미 큰 상승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재료가 소멸되진 않았고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죠. 뭐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정책, 진짜 실제로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전에는 이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어떤 섹터별로 원전 관련은 원전 관련, 건설 관련, 건설 관련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섹터별로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해서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성이나 해당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죠. 그런 본업 같은 것들을 파악한다거나 혹은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업체들 돈을 뭐 잘 버는 기업들 당연히 투자도 잘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별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쵸. 같이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도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정책 키워드로 묶인 중소형주 대응도 일단은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진입하라는 게 아니겠죠.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상승에다 조정받고 있는데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 내려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죠.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라. 그런 게 있죠. 그러잖아요. 지금 전문가님 만든 명언 아닌가요? 그런 거 제가 만들었나요? 선점이 독점 받는다에 이은 예, 명언?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지 금방 이제 나온다는 건데 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이 정책 관련주에서 대장주 기업을 하는 종목들의 재무가 탄탄한 종목들을 눈여겨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정책주 관련해서 주신 이야기도 제로 소멸 아직 안 됐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섹터가 아니라 종목별로 엄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 가리기도 전부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매수 전략도 세워드리니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또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에코플라스틱 44%, 이로운 26%, 그리고 오늘 소개해주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15% 챙겨갑니다. 오늘 정말 어둡디 어두운 그런 장이었는데도 이런 탄력적인 수익률을 담아주셨어요. 네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대코퍼레이션의 대주주, 어. 대주죠. 홀딩스가 지주회사니까 대주주인데 여기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브랜드 오. 사업, 특산물 사업. 그리고 오늘 상승한 거는 바로 철도 관련으로 철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바로 EU 외교 수장이 이런 말을 했죠. 러시아의 외환을 압류된 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 철도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저희가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가요? 시장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겠죠. 매수의 의지들이 돈 뭉치를 들고 들어올 때 길게 저희가 홀딩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겠죠. 단기적으로 비중도 5% 정도, 5% 이하로 해서 짧게 대응하라고 드린 종목인데 오늘 15% 정도 수익을 현재 내고 있었죠. 수익을 내고 있고 만약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엄청 좋다고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재무도 건전해요. 저는 건전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또. 네네. 네.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 지금 매수의 의지들이 갑자기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럼 차트 보게 네, 되면 좋습니다. 요거 보세요. 제가 왜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줄 수 있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에 어떠한 이 수급량 보세요. 이게 뭐가 있었나요? 오. 아무도 없었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라는 거죠. 아. 이제야 수급량들이 그러네요. 이제야 들어오고 개인들이 여기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이렇게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갑자기 수급들이 연일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단기에 접근해서 수익을 좀 알짜로 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타점 같이 잡아 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란 똑방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죠. 플레이리스트 종목. 이제 내일장에서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뭐 내일장도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플라스틱. 강세일 것 같습니다. 오. 뭐 MPK는 뭐 이미 시간에서 한가가 가 있고요. 지금 네. 새우글로벌도 지금 현재 한 6~7% 정도, 지금 6%인가요? 7%에 이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 종목이었죠. 저희 종목인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시간에서 7%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내일 아침에 뭐 MPK 같은 경우는 9% 이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가격 7% 이상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또 꼭지점 잡으지 마시고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한번 주신다면 에코플라스틱 저는 미리 못 들어갔다 하신 분들도 분봉상, 일봉상은 이미 갭상승을 했으니까요. 분봉상 좋은 타점들 혹은 특정 호가 라인에서의 수급의 움직임, 특정 라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매수 라인도 한번 정확히 잡아드릴 거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플라스틱 관련주 또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새우글로벌 그리고 MPK, 에코플라스틱까지 또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있기 때문에 추격해서 들어가지 말고 쉽게 들어가지 말고 또 신중하게 함께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오늘장 마감 시황과 이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이슈와 또 특징주 살펴드리면서 잡아드리는 종목은 또 내일장 플레이스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탄력 있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는 종목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오늘의 공략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항공우주 52.28% 수익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중장기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든든한 공략주 담아가시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의 공략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란톡방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다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네. 오늘의 공략주 소개 먼저 해 주시죠. 자, 오늘 공략주는 이제 본업에 대한 것만 갖고 왔습니다. 뭐 자회사들도 있습니다. 자회사들도 반도체 관련도 하고 로봇 관련도 하지만 오늘은 본업에 대한 것만 갖고 왔고요. 아까 뭐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맞아요. 반도체.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이루어질 때 좋은 성장을 함께 하겠죠. 작년에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작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엄청난 네.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실적을 함께 가져갔다. 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증설한다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해당 회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그 성장을 이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 현상.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뭐 귀가 따갑게 좀 들었죠. 네. 근데 올해 좀 해결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으로 좀 길어질 거라고 다시 지금 판단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이런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고객사들이 처음 경험해 본 거죠. 처음 경험해 보다니까 이 반도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고를 축적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쇼티지 현상이 이 상당히 기간 길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차량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때 현대자동차가 재고량이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그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좀 더 빨리빨리 완성차들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죠. 반도체 쇼티지 처음 해보니까 고객사들이 이제는 나는 반도체를 좀 축적을 해놔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축적하고 있고 이른바 MLCC도 마찬가지죠. 쟁이기. 네, 쟁여놓기요. 네. 네. 뭐 반도체도 MLCC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렇게 지금 축적해 놓으니까 이 쇼티지 현상이 여전히 해결을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좀 길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같이 당연히 성장이 성장할 거다. 할 수밖에 없다. 어. 자, 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올해는 투자가 또 지속돼요. 이 반도체가 이제 쇼티지 현상이 길어지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그 대표 반도체 글로벌이죠. 글로벌 반도체가 뭐죠? 우리나라 대표 두 개 업체 있죠. 우리 큰형님 두 분 계시죠? 네, 큰형님이요. 네. 네. 그렇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되겠죠. 형님들. 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평택에다 공장을 또 짓기로 했고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청주에 이미 땅이 있어요. 이 부진이 있기 때문에 이 청주에다가 또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장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공장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또 기계 장비들이 들어가야 또 된다는 들어가야죠. 얘기인데 네. 당연히 해당 회사가 반도체용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 업체를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요. 납품한다는 거니까 매출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좋다 이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좋다. 그럼 이 해당 회사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떤 장비를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스크러버라는 장비입니다.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 스킨 스크러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스크럽. 예, 그리고 뭐 제거하는 각질 제거하는 거. 거죠. 그거랑 의미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다른가요? 근데 많이 다르죠. 뭔가 네. 제거하는. 비슷하긴 해요. 어. 정화 장치니까. 어.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 식각, 세정,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화학 물질이 들어가니까 유해가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정화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뭐랑 연관이 있나요? 환경이랑 연관이 있죠. 이 반도체 공장 얘기가 나왔을 때, 증설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대두되는 게 뭐냐면 환경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세정하고 식각하고 연마할 때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걸 정화하는 업체, 바로 해당 회사가 만드는 이 스크러버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 지어지고 증설이 된다면 당연히 스크러버 판매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그 장비고요. 두 번째 장비. 첫 번째 스크러버가 가장 매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 장비가 두 번째 매출을 차지합니다. 바로 칠러라는 겁니다. 칠러. 네, 좀 생소하죠.
칠러. 칠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차갑게 하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럼 그 차갑게 하는 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고 지금 전기식으로 좀 칠러가 좀 바뀌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온도 조절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가 엄청난 미세 공정이잖아요. 미세 공정이라 온도 하나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 우리 TV에서 보게 되면 공장 들어갈 때 어때요? 거의 꽁꽁 싸매고 들어가잖아요. 네. 민감한 거예요.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도에 민감한데 이 온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비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 수탁 업체 그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바로 대만의 대만의 TSMC죠. 타이완 반도체인데 지금 해당 회사가 매출이 잘 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들어오냐면 해당 회사가 이제는 대만 쪽 향 매출이 날 것이다라고 뭐 뉴스도 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기정 사실이 될 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내에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연내 만약에 납품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당 회사에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폭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스크러버와 칠러를 어디다 납품하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당연하죠.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본의 뭐 도시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누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군에 납품을 하니까 성장성 플러스해서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매출 원래 예전에는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만 쪽도 제가 말씀드렸고 유럽 쪽 매출도 이제 증가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가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작년만 보더라도요 매출액이 대부분 6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해외 매출 유럽 쪽도 있고 대만 쪽도 있다면 해당 회사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업체 어떻게 보시나요? 전 너무 좋은데요. 일단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던 반도체 업종 자체가 아까 짚어주셨던 것 중에 정책주 중에서도 3가지 네네. 네, 거기에서도 원픽으로 또 반도체로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해당된다는 것 또한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대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회사는요 미래의 먹거리 지수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매출액 대비해서 매년 6에서 7% 정도 매출 때 6에서 7%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R&D 쪽에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무형 자산이 점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업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요.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 그러다 플러스해서 대만향 매출까지 연내 가능성이 있는 회사 당연히 지금 주가가요 많이 저평가한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 자체 성장 모멘텀 대비해서 해당 회사의 주가는 현재 너무도 저평가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밀릴 수도 있겠으나 밀릴 때 혹은 지금 라인부터 저희가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 잡아서 들어간다면 해당 업체로도요 반도체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객사들이 또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있으면서 업체의 성장성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스크러버, 또 칠러를 공급하면서 실적 시즌의 기대주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된 성장성과 또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정적인 3타점 매수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실적이 엄청 좋았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재무제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죠. 재무제표 보면 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놀라볼까요?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매출액 보세요. 자, 보게 되면 1,200억으로 시작이죠. 거의 1,300억 시작했다가 2021년도 3,000억으로 증가합니다. 이는요, 전년 대비해서 85%가 증가한 거고요. 오.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155%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뭐 151%.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영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산을 보게 되면 자, 부채가 늘었습니다. 부채가 늘었지만 부채가 늘면서 뭐도 같이 늘었나요? 보다시피요. 자본도 1,100억에서 1,500억으로 자본도 함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오. 재무구조가 아주 건전합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실제로 기업 내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보게 되면 2020년도 196억 들어오고요. 21년도에도 256억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해당 회사 보게 되면요. 투자활동 현금흐름표에서 작년에 폭발적인 투자를 합니다. 바로 194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유형자산 쪽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 투자한 게 아니라 유형자산 쪽에 투자를 해서 현재 194억 정도를 투자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회사 갖고 있는 현금 흐름표상 보면 아주 탄탄한 우량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량 기업 플러스 성장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보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36%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보율이죠. 부채율도 낮으면서 유보율이 높은 업체가 재무가 건전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해당 회사는 3,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납입자금으로 나눈 그 퍼센테이지인데 바로 3,100%라는 거죠. 31배나 많이 갖고 있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채도 적은데 회사 내의 고간 안에 현금 유동성도 탄탄하게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뭐를 할까요? 배당도 주죠. 네. 배당도 주고 만약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돈을 써서 당연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의 먹거리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재무의 건전성을 따질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보시면 되는데 아주 건전한 그런 업체다. 뭐 유동 비율, 당좌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성장성 비율에서도요. 해당 회사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해당 회사 또 ROE를 봐야 되는데 이 ROE가 뭔가요? ROE 같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기업이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이 1,000만 원 갖고 1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니라는 그런 지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19년도에요. 19.8%예요. 그리고 20년도에 15.1%. 작년에는 무려 29.4%예요. 그러면 기업이 내가 1,000만 원 내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1년에 30%를 수익을 얻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가치 투자라고 저희가 언론포핏이 얘기를 했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만큼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자기자본이익도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네요. 네, 21년도 PER이요 2.3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는 현재 18배 저평가.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명을 알아도 매수 전략을 똑바로 세워가시지 못하신다면 또 매수 타점까지 잡지 못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공략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 보시면 52.28% 담아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42%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ISC는 25%를 넘보는 모습이죠. 동진세미캠까지 21.65% 담아가는 모습 아주 안정적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 속에서 정말 든든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아까 전에 낙폭과대 영역에서 지금을 기회로 또 봐야 되는 섹터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플랫폼,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 원픽을 반도체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반도체가 유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신정부도 출범을 했는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정책 모멘텀을 안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포트 안에 이 종목 꼭 담아 가셔야 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지금 해당 회사 주식 가격 아주 좋습니다. 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차트 어땠는지도 좋죠. 좀 보고. 자, 주봉상입니다. 박스권을 수급으로 돌파를 했죠. 아주 좋은 징조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으로 인해서 주봉상 차곡차곡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봉상 보면 지금 현재 상태 보면요.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추세 하단에 있고 현재 60주봉을 지지하면서 내려갔다. 근데 현재 위치가 60주봉 근처에 내려와 있으니까요. 주봉상도 아주 위치가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일봉상 보기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월 12일 날 신고가를 치고서 주가 내려오면서 어떤 큰 거래량들이 실리지 않고 주가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이 반도체들이 좀 소외를 받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한 거지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나 실적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모멘텀과 실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좋게 나올 건데 주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482평선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봉상도. 또 일봉상 보게 되면요. 지금 매일 지금 11월 10일 날 신고가를 찍은 그 박스 라인 있죠. 박스 라인에서 주가 내려오면서 어떠한 큰 악성 매도 물량 자체는 현재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은 지수가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한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떤 빌드업 구간만 만들어주고 이제 수급이 다시 좀 돌아와 준다면 충분히 신고가 라인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도요. 아주 좋은 패턴을 했어요. 박스 수급 상승, 그리고 박스 이뤄놓고서 주가가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가 만드는 자체가 어떤 그리는 파동 자체가 상승형 패턴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만 한 번 더 그려준다고 한다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차트상 좋은 위치고요. 아까 봤듯이 성장 모멘텀도 탄탄하죠. 그리고 밸류 맞아요. 자체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 상태이고 네. 그리고 재무제표 어땠나요?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좋았죠. 증가한다는 거죠. 해당 회사가 2022년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걸 보고 있다는 거죠. 2020년도 대비해서 85% 증가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넘어서 넘는. 20%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 그리고 재무 구조 모든 포괄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현재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PS도 저평가, BPS 저평가, PER 저평가, PER 저평가. 뭐 모든 게 다 저평가라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주가가 더 밀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주가 더 밀고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제시해드린 신뢰드리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 그리고 대응만 잘하시고 비중만 알맞게 들어간다면요. 해당 종목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이어지면 뭐 주가 상승 같이 따라오는 건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역시나 또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라서 실적으로 박스권 돌파 후에 강한 상승한 모습도 확인을 해주셨고요.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또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얼른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선취매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이 또 매수 전략도 함께 안정적으로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또 세세한 시황 브리핑과 함께 매수 전략도 세워가시면 여러분 포트에 빨간불은 계속해서 들어오실 겁니다. 자, 또 오늘은 이렇게 김지롱 전문가님과 개인 플레이 신나게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오른 기온만큼이나 내일 시장도 함께 또 따뜻하게 오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